건보료 높여서 스트레스 받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정말 확실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건보료 50만 원 내시다가 3만 원 내시는 분들 꽤나 많이 있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목돈관리 전문기업 행센의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건보료 폭탄이 슬금슬금 저희의 목줄을 조여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을 때 맞더라도 알고 맞자. 그리고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때문에 건보료 오른다라는 퀴즈를 제가 한번 내볼게요. 네모 박스에 들어가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 좀 눈치가 채지실까요? 네, 정답은 이자소득입니다. 이자소득 때문에 건보료가 오른다? 저건 정말 돈 많은 부자들 해당되는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해서 은행 예금이자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왜 좋아했냐? 원래는 2%밖에 안 주던 거면 5% 주고 저축은행 가면 6% 주고 막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소득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세금이 있다. 종합소득세도 있지만 이제 소득세도 있지만 건보료도 그 소득에 연동돼서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건보료가 상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거를 맞아버리게 되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생각해보면 그래요. 결국은 건보료가 높아져서 스트레스 받는다 치더라도요. 예금이자 적을 때보다 예금이자 많이 받고 건보료 이만큼 내더라도 내 주머니에 남는 건 더 많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는 그거는 참 좋은 건 알겠어. 그래, 알겠어. 좋아. 그거 누가 몰라?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죠. 네, 이건 이거고 이건 또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 마음은 이 숫자로 움직이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24년 11월부터 건보료의 반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게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정기예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23년도인 올해 만기가 되면서 이자를 받으시겠죠. 그러면 23년도에 이자 소득으로 잡힌 걸 우리는 24년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신고된 금액이 건보공단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서 그게 11월 달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11월 전까지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근데 저희 행센 고객분들은 이미 건보료 때문에 고민이 엄청 많으십니다. 왜 그러냐? 건보료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전부터도 은행 금리가 높아져서 많은 이자를 받게 된 게 대부분은 작년 하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고객분들은 GPL 채권을 오래전부터 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자 소득이 다들 높으셨어요. 이자 소득이 높은 건 좋죠. 근데 좋긴 좋은데 꼭 좋은 것만은 아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은 이미 건보료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역할은 고객분들께서 돈 관리 잘 하시면서 스트레스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었죠. 건보료 줄일 방법이 없나. 다행인 건 정말 확실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방법이 모두에게 통용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군가에게는 정말 획기적인 방법으로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이 방법을 활용하셔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건보료 절감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 방법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전에도 제가 건보료 줄이는 방법, 확실한 방법을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벌써 1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바뀐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새롭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큰 맥락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이 영상에서 그때 제가 줄일 수 있는 방법, 핵심 키워드 한 줄로 정리하면 그게 뭐냐를 보면 이겁니다. 법인으로 이자 받고, 개인이 아닌 거죠. 법인으로 이자 받고 급여로 돈 찾아라 라는 얘기를 제가 40분 동안 했던 거였어요. 딱 이 얘기만 들으면 많은 분들이 법인으로 이자 받고 나는 법인도 없는데 급여? 누가 날 급여를 줘? 막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실 겁니다. 다 이걸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자 소득이 높아서 건보료가 올라가실 정도인 분들은 다 이 방법을 통해서 건보료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제가 최근에 저희가 GPL 채권 이거 출판 세미나를 했었죠. 요게 이제 제가 쓴 책이죠. 요 책을 제 키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모형을 만들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미나 때 제가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요번 시간에 좀 짧게 요약을 해가지고 전달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법인을 활용한 건강보험료 및 절세 플랜인데요. 저희 고객들 같은 경우 이런 식이었죠. 그 GPL 채권 투자하시면 1.5억 투자하시면 세전 이자가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제외되는 게 330만 원이고 실수익이 870만 원이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는요, 세전 소득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주머니에는 870만 원이 있겠죠. 왜? 1200을 받긴 받지만 원천징수한 세금에 330만 원이 있기 때문에 내 통장으로 꽂힌 건 870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정서상 870만 원이 나의 소득이니까 870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면 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세금을 1200만 원에 맞춰서 부과하게 된다는 거죠. 세 전소득이니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종합소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원천징수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종합소득세 낼 것과 원천징수한 것을 저울질 해가지고 많이 냈으면 돌려받기도 하고 적게 냈으면 조금만 더 내고,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큰 스트레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강보험료가 엄청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자, 보세요. 실수익이 870만 원, 870만 원만 보게 되면요, 이분은 건강보험료를 아예 적용받지 않고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강보험료는요, 이자 소득이 1,000만 원 초과 시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870만 원이 이자 소득이다 그러면 건보료를 아예 안 내요. 근데 이 건보료도 세전 소득을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냐? 내가 받은 건 870이지만 건보료 적용은 1,200만 원으로 할 거야 라고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야씨, 내가 받은 건 870인데 세금은 건보료는 1,200으로 부과하니까 뭐 화딱지가 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이게 1,000만 원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피부양자가 또 박탈되는 또 그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를 많이 받는 건 좋은데 이걸 좀 절세하거나 좀 건보료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연구를 많이 했었고 그 방법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은퇴자 살리는 건 건강보험이죠. 왜? 은퇴한 분들은 병원 갈 일이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큰 건 뭐냐? 은퇴자 잡는 건강보험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역 때는요, 들어오는 돈이 많고 건보료로 나가는 게 적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가입자니까. 그리고 회사가 반을 내주기 때문에 뭐 크게 건보료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은퇴하고 나시면 들어오는 돈이 좀 줄어들잖아요. 근데 나가는 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 가입자 때는 뭐 한창 돈 벌 때야 월 30만 원쯤이야 라면서 납부할 수 있는데, 같은 30만 원이어도 은퇴 후에는 30만 원이나? 라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건보료에 대한 플랜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은퇴한 지역가입자가 건보료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면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재산과 소득을 줄인다. 당연한 얘기인 거죠.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분들은 재산과 소득을 점수화해서 건보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재산과 소득이 줄어들면 점수도 줄어들겠죠. 점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건강보험료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근데 우리가 건강보험료 조금 줄이자고 재산과 소득을 줄이고 싶은 사람이 당연히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2번째, 피부양자가 되면 되거든요. 근데 피부양자는 뭐냐면 나라에서 정해놓은 일정 요건보다 재산과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피부양자, 자녀나 형제에게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건보료를 아예 안 내는 거예요. 근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셨다면 이미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피부양자가 되고 싶어도 결국은 재산과 소득을 그 요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쉽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조정할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건 다음번에 한 번 더 제가 다뤄드리겠습니다. 쉽진 않지만 방법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3번째,
건보료 줄이는 방법은 현역 때처럼 직장 가입자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직장 가입자가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새롭게 고용이 되면 되는 거죠. 회사에 4대 보험 되는 회사에 취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젊은 분들도 취업하기 어렵다 하는데 은퇴한 나이 드신 분들께서 다시 4대 보험 되는 곳에 직장으로 들어간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4대 보험 적용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보다 그냥 시간제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고용을 하는 것이 좀 마음이 놓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야? 이것도 어려워. 다 어렵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은퇴한 분들께서 지역 가입자 받아들이고 계실 겁니다. 그래.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네. 어쩔 수 없지 뭐.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방법은 뭐냐? 셀프 고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요. 생각이 바뀌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것들이 있지 않던가요? 건강보험 또한 마찬가지예요. 셀프 고용, 내가 나를 고용해서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뚱딴지 아닙니다. 들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직장 가입자가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남이 만든 회사에 취직을 한다.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 이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만든 회사에 취직을 한다. 그쵸? 말 되죠? 취직은 남이 만든 회사에 들어가던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 내가 들어가던 똑같은 취직인 거예요. 그리고 취직을 해서 4대 보험 적용받으면 똑같이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법인을 내가 한 개 만들어서 그 법인에 내가 고용이 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끝입니다, 이게. 너무나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좋아. 그래, 네 말대로 법인회사를 만든다 치자. 근데 결국은 법인회사가 돈을 벌어야 급여도 책정을 하고 4대 보험도 적용을 해서 직장 가입자가 될 거 아니냐. 나는 법인회사가 뭔지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다. 그리고 설립한다 치더라도 뭐 설립하는 거에 법무사님께 수수료 주시면 다 설립해 주니까 절차상의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설립했다 치자. 설립했다 쳐도 난 돈 벌 게 없다. 법인을 만들면 뭐예요? 그 법인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돈 벌 줄 아는 게 없어. 직장 생활밖에 안 해봤고 공무원밖에 안 해봤어.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서 또 지역가입자를 받아들이고 있으실 거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 두 번째입니다. 아까 첫 번째로는 셀프 고용,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내가 그 회사에 고용된다, 그 회사에 취직된다 라는 첫 번째 전환 포인트, 생각의 전환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입니다. 법인도요, 개인이나 마찬가지로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근로소득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죠. 두 번째, 자본소득입니다. 다들 이제 이거 아시죠? 뭐예요? 돈이 일해서 돈을 버는 것. 그게 바로 자본소득인 거죠. 그러니까 법인이나 개인이나 돈을 버는 방법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로소득,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자본소득, 돈이 일을 해서 돈을 번다. 돈이 돈을 번다라는 거죠. 자, 개인이 직업이 있듯 법인도 직업이 있습니다. 법인의 직업은 업태, 업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집 짓고 도로 깔고 이런 거에서 돈 버는, 건설에서 돈을 버는 곳은 우리는 건설업이라고 하고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면 서비스업이라고 하고요. 광고를 하고 돈을 벌면 광고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돈으로 돈을 번다. 이건 무슨 업일까요? 자, 대부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이 돈을 버는 업은 대부업이다. 그럼 우리는 대부업을 설립해서 그 회사에 내가 취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업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저희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 뭐 GPL 채권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럼 개인 명의로 하는 게 아니고 대부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법인으로 GPL 투자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가 되고 이자로 이제 매출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매출이 들어온 돈을 가지고 나한테 월급을 주는 겁니다. 급여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급여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4대 보험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가 되는 거죠. 저희 고객분 같은 경우에 이거 지역가입자일 때 건보료 50만 원 내시다가 직장가입자 되셔가지고 3만 원 내시는 분들 꽤나 많이 있습니다. 거의 40만 원 이상이 50만 원 가깝게 건보료가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지필 채권이 개인이 투자하게 되면 세금이 27.5%인데 법인으로 투자하면은 법인세가 11%로 굉장히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법인으로 11% 내는 건 좋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급여로 받아올 때 개인 소득세 내지 않느냐? 그거 제가 뒷부분에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 낼 거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법인세도 낼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 나만의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대부법인을 설립할 때는 이 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사무실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이제 법인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나만의 공간, 이 사무실 사실 거기서 우리 일 안 할 거잖아요. 거기서 그냥 뭐 음악을 들으시던, 뭐 영화를 보시던, 친구분들 모여가지고 뭐 고스톱을 치시던, 뭐 그냥 그림을 그리시던,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사무실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나만의 공간입니다.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분이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소의 최인철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은 세 가지의 공간이 있을 때 극도의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일터, 두 번째가 가정, 세 번째가 나만의 공간, 아지트를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나만의 공간, 아지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고객분들 같은 경우 이거 한 개씩 다 갖고 계시는 거죠.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거 갖고서 엄청 좋아하시는 분의 사례를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영상도 조만간 업로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찐 후기입니다. 전혀 조작된 거 없는 실제 고객분의 사무실로 제가 찾아뵙고 어떠신지 이런 거 하시니까 그 소감을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 조만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개인으로 투자할 때는 운영비가 안 들어요. 근데 법인으로 하다 보면은 일정 부분 고정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 플랜을 생각하시다가도 많은 분들이 지레 여기에 겁먹는 거예요. 야, 법인 그거 좋으면 다 하지. 야, 법인이 막상 하다 보면 운영비가 들어. 그래서 그 운영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되게 만드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보통 이런 의구심들을 많이 갖게 되시거든요. 5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법인으로 했다 치자. 그러면 직장 가입자의 매력은 사실은 회사가 50% 부담해 주는 건데 내가 회사를 차려서 나한테 급여를 주는 거면은 회사가 50% 내준다고 해도 결국은 실제로는 내가 다 100% 본인 부담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됩니다. 개인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원 내요. 또는 30만 원 내요. 근데 법인으로 해서 내가 스스로 직장 가입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내는 거랑 내가 내는 거랑 합쳐도 5만 원밖에 안 되면 두 개 합쳐도 10만 원밖에 안 되면 그게 더 이익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근데 아니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친 게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될 수 있느냐? 다 됩니다. 네, 왜? 건강보험료는 급여의 수준에 따라서 연동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급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차피 최저시급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0만 원 이상은 잡아야 되고 200만 원이라고 치면은 거기에 건보료가 지금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럼 7, 24 최소 14만 원 아니냐. 거기에 장기 요양급여금까지 플러스가 되면 한 16만 원 되지 않느냐. 어떻게 5만 원이나 10만 원 된다는 얘기냐?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대표이사는 최저시급 적용받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 이제 조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이건 현실적인 얘기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대부법인 설립하면 사무실 임대해야 하는데 그 임차료가 건보료보다 더 많이 든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거는 생각하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나만의 공간을 좀 넉넉한 곳에서 좀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임차료를 조금 비싸게 내더라도 공간 활용도를 높이시는 거고요. 나는 공간 활용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적게 내는 게 최고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한 10만 원, 20만 원에도 사무실 구하려고 하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발품 팔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20만 원짜리 사무실로 하시는 분들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무상 전대차 계약도 사무실로 인정이 돼요. 그러면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예 사무실 비용이 안 들어가는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어떻게 사무실을 구성할 거냐에 따라서 비용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법인하다 보면 세무기장료 매월 15만 원씩 나가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맞아.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객분들이 대부법인 설립을 많이 해서 이런 건보료 절감 플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담당 세무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분께 저희가 많은 고객분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왜 그럴 수 있는 거냐면 사실 1인 대부법인 설립하시는 분들은요. 세무사 입장에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15만 원까지 안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서 저희 고객분들은 지금 10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 말씀들 많이들 하십니다. 법인 운영 그게 말이 쉽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맞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1인 대부법인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법인 운영이라 하면 회사에 자금 조달해오고 마케팅하고 직원 관리하고 영업 관리하고 뭐 등등등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법인을 통해서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GP에 투자만 하는 거라서 할 게 없습니다. 물론 할 게 없다 손 치더라도 뭐 결산 보고서라든지 등등등 이런 서류 작업할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 저희 행센이 도와드리고 있다. 옆에 정말 이런 걸 많이 해본 전문가가 그런 걸 하나하나 챙겨드리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고객분들은 그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죠. 정말 이렇게 할 게 없어도 되나요 싶을 정도로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또 저희가 뒷단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제도나 이런 그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법인세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법인세 낼 게 없습니다. 법인세라는 건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이익이 남죠. 그럼 그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법인세란 말이죠. 근데 이 매출이 들어오는 게 우리가 지필 채권 투자에서 들어오는 이자가 매출일 거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한 2천만 원 내외이신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근데 이 비용에는 우리가 급여로 받아가는 것도 비용이고 건보로 나가는 것도 비용인 거고요. 또 법인카드 쓰는 거, 사무실 임차료, 세무기장료 다 비용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거의 다 비용으로 빠져요. 그럼 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는 거죠. 그럼 이익이 없으면 세금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을 운영을 할 때는 이익을 많이 남겨서 뭐 대출도 잘 받고 또 투자도 받고 막 입찰도 잘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 고려할 게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법인 운영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법인세 낼 거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금액을 GPL에 투자하실 때 이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하는 게 유의미할 수 있을까 계산을 해봤더니 한 3.5억 정도가 되면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지금 납부하고 계시는 건보료가 얼마냐 그리고 임차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등 이런 제반 요건에 따라서 3.5억이 아니라 1.5억도 의미가 있는 분이 있고요. 한 5억이 돼도 의미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략적으로 그냥 3.5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뿐인 겁니다. 고객분들께서 적당한 금액이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라고 하면 그 적당한 금액이 얼만데요? 라고 계속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금액을 한번 지정을 한 게 3.5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상담사분들이랑 같이 말씀을 나눠보시면 내가 이게 도움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대부법인 플랜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만능 열쇠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황금 열쇠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께서 제가 세미나 할 때 오셔가지고 진짜 많은 도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표시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게 세미나를 잘 마실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하는 이런 노력들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내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 11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올해 받게 되는 이제 이자 소득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건보료에 대한 신경을 쓰게 되실 거예요. 그럼 그 전이라도 이런 것들을 나한테는 어떻게 좀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렸던 이야기에서 뭔가 힌트를 얻어서 좀 더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 영상 찾아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책으로 좀 이런 걸 공부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구매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행센이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2025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